취약한 휴전과 커져가는 국제적 압박 속에서 이란이 새로운 외교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을 끝내며 가장 논란이 되는 핵 프로그램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루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안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되었던 회담이 결렬된 후 양측 모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협상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측의 접근 방식 때문에 이전 회담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과도한 요구와 그들이 취한 잘못된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최신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우방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현재 러시아에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를 구축하고 전략을 재조정하기 위한 더 넓은 외교 순방의 일환입니다. 지난주 이란 최고 지도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가장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해주기를 바라며 러시아가 이란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략적 관계를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안보팀과 만나 그 제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의할지는 불확실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합의든 이란의 핵 야망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란은 그러한 압력에 저항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농축 문제에 대해 확고한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갈등이 전면전도 아니고 진정한 평화도 아닌 위험한 불확실성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중심에 있는 만큼 그 파장은 이 지역을 훨씬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더 넓은 세력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위스콘신 대학교의 조교수 소나 카제미 박사님입니다. 카제미 박사님, 오늘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란이 협상 시작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먼저 제안했다는 건 미국 해군의 봉쇄가 이란에 효과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론이죠.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치는 진작에 시행됐어야 했어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바로 이런 조치가 강화됐어야 했지 60일이나 지나서야 시행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의 재정적 순통을 기본적으로 조였을 테니까요. 이란은 종말론적 신학과 이념을 믿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런 모든 혼란을 일으키면 그리고 다른 세계 강대국들도 이 혼란에 동참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아파 신학에서 12번째 이마민 마흐디가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죠. 그들은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이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혁명적 이데올로기를 믿고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은 나라나 국민, 심지어 이란이 초토화된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자신들에게 아주 좋은 지렛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말하는 걸 기억해요. 그들은 물론 이 점에 대해 계속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세계 경제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더욱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시행한 봉쇄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앞으로 며칠 동안은 레작 전쟁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어떤 나라도 어떤 제품에도 전혀 접근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은 현금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현금 대신 제품을 받았으니까요. 2003년 사담의 마지막 해처럼 석유와 식량 교환 같은 거요. 하지만 저는 그게 분명히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점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자녀는 해외에 살고 있어요. 아마도 탈출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처럼 비이성적인 행위자의 행동을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특히 그들이 보통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신식민주의 계획에 휘둘리는 장기말일 때는 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당신은 그들을 정권이라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냐입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합의든 결정하고 심지어 이런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주체인가요? 불과 며칠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지도자들이 실제로 누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지 두고 개싸움하듯 싸우고 있다고 말했죠. 그럼 이번 제안을 실제로 시행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결국 누가 결정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게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건 알잖아요. 맞죠? IRGC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도시에서 미사일을 과시하고 집회를 열고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들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미사일을 들고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무스타 바하메니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의식이 있는지조차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IRGC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권에 여러 파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피아처럼 움직이거든요. 맞죠? 정말 많은 계층과 파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권의 파벌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들이 아는 건 만약 배가 침몰하면 모두 함께 침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이유예요. 예전에 하메네이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가 그들을 모두 모으고 최소한 3개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그 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더 분사화된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말했듯이 거리에는 미사일이 전시되어 있고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방탄복을 입고 AK-47을 들고 사람들에게 옷을 벗기고 수색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경제나 외교력만 군사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도시들까지 군사적으로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그들은 이란을 또 다른 북한처럼 완전히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보통 논쟁의 핵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란 국민들의 힘이에요. 이란 국민들은 다음 북한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합의를 원합니다. 이란은 단계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현실적 타협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JCPOA가 진전되기까지도 2년이나 걸렸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건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진짜 전쟁에서 냉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정권이 모든 걸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나 할 법한 생존 모드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생존에 대해 생각하긴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혁명적 이념을 위해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라크 전쟁이 끝났을 때 호메이니가 독이 든 잔을 마시듯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비록 끔찍한 조건이었지만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정권 내부에서 등장해서 정권의 고르바초프가 되어 구해내지 않는 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그런 조짐을 보지 못했어요. 이 상황은 냉전처럼 오래 지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once the 이란 국민들이 지난 몇 달간의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실업률이 만연해지며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어 인터넷도 없는 상황이 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들 스스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영 TV가 여전히 존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타격을 주지 않은 다른 많은 정권의 통제 수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정말 매우 힘든 싸움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힘든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소나 카제미 박사님, 이 24뉴스 영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론을 스튜디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 24뉴스 영어팀 중동 담당 선임 기자 아리엘 오스란이 함께합니다. 아리엘 씨, 이란의 외무장관 바사락은 방금 모스크바 방문을 마쳤고 그곳에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확히 어떤 목표가 있었고 두 정상의 회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회담의 목표는 이란이 여전히 세계에 친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파키스탄에 갔다가 오만에 들렀다가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로 가는 방식으로 이런 시도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죠. 이란이 가진 우방국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이란에게 중요한 파트너였는데 마두로가 뉴욕의 감옥에 수감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아락치가 그 회담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측은 이란을 지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담 중에 푸틴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는 데 있어 이란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발언들로 인해 이것은 분명히 이란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란은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할 누군가를 끌어들이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외교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미국과의 잠재적 협상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자국의 목적을 지지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이란이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엔 워싱턴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워싱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은 이란이 누가 통과할 수 있고 누가 통과할 수 없는지 또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현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에게 핵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수준으로 그 문제를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강경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그 나라에서 궁극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협상을 위한 여지가 많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협상에 대한 논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가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